사실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환이 돼요. 대표적인 게 인제 알진이라고 하는 물질은 글루타민에서부터 오는데, 우리가 인제 영양 섭취 문제로 뭐 정자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뭐 알지닌을 먹거나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글루타메이트나 가바만 잘 먹어도 자연스럽게 알지닌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런 알지닌들의 일부가 몸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암모니아를 배출하게 돼요. 근데 이 암모니아는 아주 강력한 베이스 물질이기 때문에 몸을 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산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놓는데, 그때 알지닌하고 암모니아가 결합한 게 우리가 말하는 요산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빙하기 때 유전자를 하나 변형시켜 놓은 게 뭐냐면,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영장류들이 변화가 된 게 뭐냐면, 빙하기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한번 어쩌다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쓰레기 물질인 암모니아가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저장할까?' 이런 논리로 암모니아를 에너지로 다시 환원해서 쓰기 위해서 인류가 스스로 택한 방식이 요산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뭐랑 비교하실 수 있냐면, 새나 이런 애들은 먹자마자 배설을 합니다. 분해할 때 나온 암모니아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똥이 차에 묻었을 때 계속 방치하면 도색이 벗겨진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인류는 그 맹독성 물질조차 에너지원으로 바꾸려고 요산으로 저장했다. 그 요산을 에너지가 필요하면 다시 꺼집어내서 쓰기 때문에 피 속에다 항상 요산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먹는 양이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다 음식물을 하루 3 끼를 잘 먹다 보니 그런 요산이 체내에서 쌓이고, 혈중에서 쌓이다 보면 얘네들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요산끼리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결정이 형성돼요. 그 바늘 모양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피를 타고 돌다가 어떤 마디마디에 결합이 되면 빠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염증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말하는 통풍 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알지닌과 요산이 에너지로 바뀔 것이냐, 알지닌과 암모니아가 결합을 할 때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에너지원으로 전환돼서 쓸 수가 있고 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다 화학 반응에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알데하이드 분해 요소를 잘 적용하면 그런 알데하이드들이 쓸데없는 요산으로 가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남아도는 물질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풍 효과가 있다.'라는 이론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 이론적 배경을 한양대 류마티스과하고 동물 실험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병원에 가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알로프리놀이라고 하는 물질보다 저희께 성능이 월등하게 좋다는 걸 알아냈어요. 비슷한 성능이라 하더라도 알로프리놀을 매일 먹을 수가 없는 이유가, 걔를 계속 먹으면 간 조직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주일 이상 약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얘는 간 조직이 싱싱해지면서 똑같은 작용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거를 논문화시켰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특허 쓰기 전에 논문을 발표하는 바람에 그거는 저희가 특허로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논문만 존재하고 있고요. 아토피, 천식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몸에는 염증이라는 게 항상 끊임없이 생기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염증이 많으면 질병이 걸리니까 염증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결론은 맞아요. 근데 염증이라는 현상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몸은 끊임없이 어떤 외부에서 뭔가가 우리를 들어오는 것, 우리 몸 안에서 원하는 화학 반응을 잘 못할 때, 우리가 그런 대사 기능이 좀 저하됐을 때 면역 체계가 나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면역이라는 거는 외부 환경에 주고받는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늘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하면 활성화되고 필요가 없으면 좀 진정되고, 요런 무한 반복을 해요. 근데 이런 무한 반복을 하는 폭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형태의 진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서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고, 그 자가 면역 질환이 하나가 아토피인 거예요. 천식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인 거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면역 활동이 활성화되고 진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활성화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애들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대포 싸움을 하고 나면 시체가 있고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 생체 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어떤 장기들이나 세포들이 면역 싸움에서 결과물을 내는데 그게 염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다는 거는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병의 원인이 되지만 염증이 병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염증이 많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면역 체계가 뭔가하고 많이 싸웠다는 얘기니까 '우리 몸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인식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질병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매개 물질이라는 걸 나오는데 그중에 인터로킨4라고 하는 게 맨 먼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발하게 되면 염증을 잘 조절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특허 쓴 게 뭐였냐면 인터로킨4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염증 반응들을 통제했다. 이게 지금 특허 내용이거든요. 아직 논문은 그건 쓰지는 않았지만 그 특허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굉장히 그 효과가 빠릅니다. 고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많이 인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서 저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1 기, 2 기, 3기 뭐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 나눠서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런 케모세라피 그러니까 케미칼을 줘서 암세포를 죽이는 활동을 케모세라피라고 하는데 이 케모세라피라고 하는 항암 물질을 투여하게 되면 재밌는 거는 정상 세포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정상 세포도 같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정상 세포가 너무 많이 죽어나가면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케모세라피를 막 약물을 주입을 하다가 정상 세포가 너무 많이 죽어서 뭐 염증 물질이 막 쏟아져 나오면 투여를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 회복이 될 때까지 인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휴직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 또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휴지기를 또 갖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쉬는 동안에 정상 세포가 망가져 있던 애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놀랍게도 암세포는 더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1차 약물 줄 때랑 두 번째 쉬고 나서 줄 때랑 그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정상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약물을 줘서 암세포가 완전히 박멸되는 수준까지 갈 때까지 투여를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유리한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지금 쓰고 있는 약물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정상 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실험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항암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맹독성 물질이니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현상을 보이고 스트레스 현상이 되면 염증도 차오르지만 피로도가 막 급격하게 올라오고 세포가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랬을 때 나오는 물질들이 다 강력한 알데하이드 물질이니까 알데하이드 분해효소 시스템을 넣어서 알데하이드를 잘 분해만 해 주면 1 차적인 데미지는 막을 수 없지만 파생되는 2 차, 3차 데미지를 막아서 피로도를 확 줄이는 그런 논리적 전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고런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 보니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저희 걸 동시에 복용하면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유지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임상을 쭉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배경으로 의료 파업도 있었고 뭐 그래서 종료가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종결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 56명 정도 데이터가 있고요. 암 환자 대상으로. 추가로 한 26명 정도를 더 모집을 하면 아마 종결 처리가 가능한데 그거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체의 데이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복용하는 분은 피로도를 낮추는 데 굉장히 탁월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이런 실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 병원에 가시면 항산화 아니면 피로도의 척도를 재는 그 실험들을 많이 해 줘요. 근데 활성산소 측정기라는 말로 해 주시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말론디알데하이드 측정입니다라고 세부적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피로도의 척도 물질이 말론디알데하이드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걸 복용했을 때 피 속에 있는 또는 소변 속에 있는 말론디알데히드가
막 제거된다는 얘기는 몸 안에 스트레스 인자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고 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의학적 증거인데 그런 현상들을 잘 저희가 데이터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직석 측정 장치에서 많이 우리가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염증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염증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염증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걸 CRP 수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CRP 수치가 잘 떨어져요. 아주 잘 떨어져요. 그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의 어떤 물질이 와서 우리 면역 체계가 많이 싸워서 흔적이 남은 게 염증인데 그런 염증을 잘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염증 자체가 일단 처음에는 면역 체계의 싸움에 대한 부산물이지만 염증이 많으면 2 차, 3차 염증 자체가 또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 차, 3 차의 그 염증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RP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것도 우리 물질을 먹고 그 얘기는 우리 몸이 직접적인 공격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해 나가면서 2 차, 3 차의 공격은 다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은 원래 소재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잘 관찰된다. 여기까지 저희 제품들이 왜 개발됐고 이 개발됐을 때 말하는 어떤 응용, 그게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지금 특허와 뭐 논문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